내 마음의 다락방. 학우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방송 내 마음의 다락방입니다. 내마다가 왔어요. 여러분의 사연을 정성껏 읽어드리는 내 마음의 다락방이 왔어요. 네, 저희가 왔습니다. 매주 학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전하고 또 소통하는 방송 내 마음의 다락방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도 사연과 신청곡을 보낼 수 있다고요? 네, DKBS에서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우 여러분의 사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혹은 신청곡을 보내고 싶은 학우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규빈씨? 네,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실 학우분들께서는 먼저 카카오톡 친구 신청 창에 DKBS를 검색하셔서 저희와 친구를 맺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엔 자유롭게 언제든지 저희에게 사연을 슝슝슝 날리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사연에 대한 코멘트들도 많이 남겨주세요.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그 전에 저번 주에 제가 내 마음의 다락방 복직 후에 첫 방송 있잖아요. 규현씨. 그렇죠. 저 그날 너무 감동스러워서 집에 가자마자 울면서 외쳤습니다. 만세! 그거 세븐틴의 신곡이죠? 만세! 듣고 올게요.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왔으니까 이제 한 주 동안 학우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와 싸우고 사연을 적는 철부지 여학생입니다. 엄마랑 싸우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아나운서 두 분께 SOS를 청해봅니다. 제게는 중학교 2학년짜리 남동생이 있어요. 위로는 언니 한 명이 있는데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와 싸우게 된 계기는 순전히 중학교 2학년 그 남동생 때문입니다. 엄마는 남동생을 너무 어린아이 다루듯 하셔요. 그래서 남동생은 중학생이 되도록 라면을 혼자 못 끓여 먹습니다. 항상 엄마가 저를 시키시거든요. 심지어 물만 끓여서 부으면 되는 컵라면까지도요. 동생이 아직 어려서 위험하다면서 저보고 대신 하라고 하셔요. 어느 날은 동생이 먹을 밥상을 차려달라고 하시는데 밥상을 차리면서 동생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상 차리기 귀찮아서 하는 말로 치부해버리시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말들을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할 말이었지만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하고 싶진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 동생 녀석도 밉고 무작정 화만 내시는 엄마도 밉고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엄마와 화해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건 고민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와 동상이몽 같은데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물론 이런 문제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긴 한데요. 제가 볼 때도 어머니께서 다소 남동생을 어리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식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화를 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감정적이게 돼서 분명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남동생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우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학교 2학년이면 분명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나이니까 동생을 먼저 변화시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동생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학우분께서도 감정적으로 대화하시기보다는 남동생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 부모님께 어떤 것은 동생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셔서요. 화해의 스토리도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희원 씨가 본인 집안 사연 같다면서 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정원성 님이 신청해주신 스타쉘 듣고 올게요. 네, 신청곡 듣고 왔고요. 오늘 우리 학우분들이 참여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곡, 하고 싶은 말들 자유롭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DKBS 다들 아시죠?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연으로 꼭 좀 남겨주세요. 잘생긴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물론 목소리가. 네, 목소리 잘생긴 규빈 씨, 다음 사연은 뭔가요? 네, 이번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이 다소 부끄러운지라 제 이름을 KSK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씀씀이가 해프입니다. 그냥 해픈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엄청나게 해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돈을 계획 없이 쓴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대학교에 와서 자취를 하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으면서 제가 경제관념이 빵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먹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애로 시작해서 리로 끝나는 다들 아시는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곳에 한번 가면 적어도 3끼는 굶어야 하는데 저는 돈이 있고 그곳의 음식이 먹고 싶으면 일단 갑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3끼 정도는 자취방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다른 지출을 아껴서 써야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 통 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용돈 떨어지면 다시 그들에게 빌붙어요. 저는 그 단지 쏘는 기분? 다들 아시죠? 그 쾌감. 그게 좋아서 쏘는데 말일에 친구들이 다시 갚는 것처럼 돼서 이제 제가 지갑을 꺼내면 오히려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씀씀이 예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통이 크신 남하구분의 사연이었네요. 네. 근데 문제는 말일에는 한없이 작아진다는 거죠. 저는 듣다 보니까 규빈 씨도 약간 이과가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저희 방송국 이총무 아니세요? 제가 희원 씨에게 바친 음료수가 아마 단대 동산을 이루지 않을까 에이, 싶습니다. 또 무슨 그런 뻥을 치시나요? 저는 하구분을 보고 약간 시트콤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예전에 대학을 배경으로 한 논스톱 같은 시트콤에 나올 법한 캐릭터라고 할까요? 갑자기 논스톱 하니까 그 앤디 씨의 아시죠? 그 유행어가 생각이 나네요.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전기 침투로 인해 청년 실업이 40만 명 유폭한 이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잘했다. 숨 차는 것 좀 봐요. 그 긴 걸 다 외우셨어요? 저도 논스톱 진짜 팬이었는데. 아무튼 앤디 씨의 유행어에서도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SK 학우분께 가장 필요한 건 철저한 준비, 용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오, 규빈 씨 오늘 준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SK 학우분께서는 친구들 만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리가 만들어지면 음주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 기분이 좋아지시면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분들과의 모임 횟수를 적정 비율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맨날 어머니께 혼나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용돈을 받은 첫날 항상 일정한 비상금 한 10% 정도는 따로 챙겨주는 것이 어떨까 해요. 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전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잘못해서 꼬이면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빌리지 않고 비상금을 사용하면 서로 안 좋아질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플을 쓰거든요. 요즘 용돈기 입장이나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는 무료 어플들이 많잖아요. 무슨 남자가 그런 걸 쓰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눈으로 언제 얼마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자세히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어플 사용하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돈 관리 좀 못하는데 방송 끝나고 한번 다운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SK 하구부님, 아무쪼록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생활이 조금 나아지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사연 읽어드릴 때인가요, 은씨? 네. 이번 사연은 익명의 여아구분 사연이네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고민이 너무 많은 21살 여자입니다. 하고 여러분은 대이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대학내일을 보다 보니까 대이병에 대해 나오더군요. 제가 아마 그 병인 것 같아요.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지나가는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그래, 저 때가 좋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공하고 있는 제 학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요. 요즘 부쩍 지금 다니고 있는 과가 나에게 맞나? 이거 졸업하면 먹고 살 순 있을까? 같은 생각을 틈만 나면 합니다. 주위에서 다들 저희 학과 취업률이 낮다며 걱정하시니 덩달아 저도 조급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남들이 다 복수 전공 한다길래 저도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제 과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고3 때 좋은 조건을 제공해준다는 모학교 경영학과를 갈 걸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로 그냥 머리만 복잡한 요즘입니다. 이렇게나마 이야기하고 나니 좀 시원해지네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런 사연이 소개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학우분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신 또 학우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저도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하거든요. 저는 학과에 대한 고민도 들지만 요즘은 저 자신에 대해 많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고 노는 저를 발견할 땐 그렇게 한심해 보이거든요. 저는 저보다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을 발견할 때 뭔가 열등감 같은 걸 느껴본 적이 꽤 있습니다. 네, 저 이러니까 무슨 고해성사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충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라는 것이에요. 이때 자기 자신을 다스리거나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앞날을 결정해 주기도 하죠. 그죠. 자신의 학과에 대한, 또 자신의 장래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어쩌면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방황할 수 있는 게 우리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고 자존감, 자신감을 높일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전 아침에 세수하러 가서 거울을 보면 이규빈, 너 참 잘생겼다. 뭐래도 될 놈이야.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사실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단점만 찾던 지난날보다는 훨씬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규빈 씨, 저는 가족에게 조금 부끄러우니까 좀 더 작은 목소리를 하면 안 될까요? 왜요? 이런 거 큰 목소리를 해야 한다니까요. 이규빈, 넌 될 놈이다. 이렇게요. 네, 학우분께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봅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작은 하촌에서 밥 먹기로 했는데 안 온다. 미워할 거야. 박재범의 몸매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박재범의 몸매 마지막 곡으로 청해 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은 내 마음의 다락방이라기보다는 고민 해결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같았는데요. 그러게요. 네, 갈수록 우리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시작각 같은데. 나리 같이 잘한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이 프로그램 종신 아나운서가 아닐까. 하지만 저는 막학기라는 거. 어떻게 아쉬워서요. 아쉽네요. 막학기 힘내세요. 네, 계절이 바뀌니까 우리 학우분들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아지나 봅니다. 네, 저희는 더 재밌고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금요일 1시 친구 혹은 연인과 캠퍼스에서 저희와 함께 소통해요. 네, 카카오톡 아이디 DKBS 혹은 도서관 앞 빨간 우체통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내 마음의 다락방은 학우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캠퍼스에 울려 퍼진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학우들의 소통 창구 내 마음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박지은, 기술 최윤지, 진행의 최희원. 이규빈이었습니다.